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전문성과 지식이라는 것들이 챗 GPT 같은 생성형 AI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기계가 대체해주기 시작한 거죠. 결국 사람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사전에 질문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. 대표님 오시는데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했을 때 뭐 여러 질문이 있었지만 이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요. 대체 불가능한 인재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. 나는 네.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고 싶은데 네네. 어떻게 그런 인재가 될 수 있을까요?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? 이런 질문이 있는데 대표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거는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. 그거는 인더스트리마다 다르고 회사에 따라 다르고 업종마다 다 다릅니다.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과거에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들이 제너럴리스트였어요. 그래서 기업들은 인재를 육성하는 방식이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빌드 방식이 있고 바이 방식이 있고 이제 바로 방식 이렇게 진화가 되는데 60년대, 70년대, 80년대, 90년대까지는 빌드 방식이었어요. 그래서 우리 회사의 사람들을 공채 방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뽑죠. 1000명, 2000명, 만 명까지도 대기업들은 뽑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겪어서 우리 사람을 만듭니다. 그 사람들을 한 1년, 2년 동안 계속 OJT 시키고 우리 사람으로 만들죠.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. 네. 전제는 뭐냐면 우리 회사에 평생 있을 거야. 평생 직장으로 우리 회사에 뭐 삼성맨이 될 거야.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 계속 업무를 돌립니다. 재무도 시켰다가 인사시켰다가 마케팅했다가 공장도 갔다가 독일도 갔다가 미국도 갔다가 비서실도 갔다가 그러면서 이거를 다 겪은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? CEO가 되는 거죠. 계열사 사장이 되는 거예요. 이 자리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. 이걸 다 겪을 수 있는 사람이 흔하지 않거든요. 근데 이거를 다 겪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특혜였어요.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추적 관찰해가면서 CEO군을 육성을 해냈죠. 그것이 이제 2000년 초기까지의 방식인데 지금은 이제 전문화 시대가 되고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영역을 다 따라갈 수가 없게 됐어요. 그 다음에 산업이 너무 빨리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이거를 기다려줄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바이 방식, 인재를 사기 시작했어요. 그게 이제 2000년부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990년도 후반부터 일어났지만 인재를 사오기 시작했죠. 그래서 우리 회사랑 전혀 상관없는 CEO가 외부에서 날라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. 그때부터 이제는 직업별 전문가들이 필요하구나. 마케팅 전문가, 코딩 할 수 있는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영역에서 쭉 한 줄로 올라오기 시작하죠. 그러다가 나중에 임원 되면 여기서 돌아다니는 이게 T자형 인재. 과거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Z자형 인재 이렇게 바뀌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거냐. 저는 다시 또 제너럴리스트 영역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왜 그러냐면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전문성과 지식이라는 것들이 물론 지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형태로 챗 GPT 같은 생성형 AI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기계가 대체해주기 시작한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이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메꿔줄 수 있는 인프라가 생기게 되면서 결국 사람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전략적인 사고, 미래에 대한 예측, 의사결정력 이것이 있으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시대가 금방 올 거다. 근데 아직까지는 기계들이 그거를 사람보다 잘하지는 못하거든요. 그게 아마 2047년이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 미래학자들이 특이점이 온다라고 하고 그 특이점이라는 것은 기계가 인간보다 더 판단과 또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지능을 다 합친 것보다 기계가 더 똑똑해진 시기가 온다는 것인데 그 전까지는 결국은 한 영역보다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좀 넓은 사람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빨리 파악하고 대안을 만들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각광받는 시기가 다시 오게 되지 않을까. 그렇지만 과거랑 다른 것은 그거를 한 직장 내에서 학습하고 펼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리 가는 거죠. 그래서 이제부터는 세 번째 웨이브가 오는데 빌드에서 바이로 갔다가 바이를 넘어서 이제 바로우 시대로 가게 됩니다. 바로우 시대는 뭐냐면 우리 조직에 필요한 역량을 빌려 쓰게 되는 건데 그 빌려 쓰는 것이 국경을 넘어서서 그래서 우리 회사에 어떤 네트워크 관리하는 역량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을 인도에서 빌려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에서 빌려 쓸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빌려 쓸 수도 있고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역량만 잘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인재로 우뚝 쓸 수도 있다. 이런 것들을 이제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펀저빌리티라고 얘기합니다. 펀저블은 뭐냐면 여러분들 NFT라고 아실 텐데 NFT가 뭐냐면 Non-Fungible Token. 펀저블은 바꿔 쓸 수 있는 근데 Non-Fungible 토큰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호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. 펀저블 하던 사람들은 여기 갖다 놔도 잘하고 저기 갖다 놔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시 각광받는 시대가 분명히 저는 5년 10년 안에 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.
굉장히 단기간이네요. 5년 10년이면 금방 갈 것 같아요. 저는 그만큼 네. 세상이 지금 빨리 바뀌고 있는 그렇죠. 것이죠. 네. 아마 느끼실 거예요. 재작년부터 이제 그런 생성형 AI가 우리에 좀 더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시대가 점점 당겨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시스템도 그렇지만 개개인들도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. 너무 인사이트 있는 그런 이야기도 던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신다면 또 오셔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인사이트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.